질문 3번. 멋있어요. 학비가 1년에 얼마인가요? 궁금하죠?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물리치료 하겠다고 호주에서 석사를 다니고 싶은 학생입니다. 학비가 2년에 거의 1억이라 하셨는데 장학금을 받기 전 기준인가요? 어떤 곳은 1년 학비가 3,000대라고 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학비를 혼자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국에서 생활비까지는 만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주말만 일하고도 생활비가 다 마련되나요?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? 감사합니다. 네, 학교마다 차이는 다 달라요. 학교마다 장학금이 있고 없고도 다 달라요. 그래서 학교 리스트업을 하실 때 나는 뭐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가, 내가 진짜 장학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장학금을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하는 게 무조건 맞는 것 같고요.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2년 과정이고 2년에 1억 조금 넘어요. 지금은 환율이 갑자기 원래는 890원 이랬었는데 지금은 1,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확실히 학비는 더 비싸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890원 정도 수준, 그때 환율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1년에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2년에는 1억이나 1억 조금 넘죠. 뭐 필요한 것 조금 더 사고 뭐 학비 이거 유니폼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은 확실히 더 드는 건 맞는데, 학비로만 생각을 하면은 대충 그 정도 1억에서 조금 넘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다른 이제 준비하는 유학생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1번 영어, 2번 총알,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실제로 내가 스스로 이 학비를 지불할 수가 없다면 부모님이라도 어떻게 최대한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어쨌든 유학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, 그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면, 저는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저는 지금 벤디고라는 지역에 있는데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기 중에는 주말 이틀만 일하고 하루에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일해요. 그러면 일주일에 대략 한 4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. 하루에 20만 원 정도 벌어요. 한국 돈으로는 20만 원 정도고 호주 돈으로는 한 하루에 200달러 근처 정도 벌거든요. 그러면은 일주일에 40만 원으로 뭘 할 수가 있느냐?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을 때 40만 원을 딱 쓸 수 있어요. 제가 어떻게 사냐면, 그 400달러 벌 때는 어떻게 사냐면 집값으로 한 200에서 250, 사람마다 다르니까요. 2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로 씁니다. 그럼 400달러 중에 벌써 200에서 250,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250달러를 썼어요. 그럼 150달러 남았잖아요. 그러면 150달러로 차 기름도 한번 넣고 그러면 또 한 50달러 정도 나가거든요. 그럼 이제 100달러 남았잖아요.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전 밥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, 그럼 이제 마트에 갑니다. 마트에 가가지고 쌀 세일할 때 쌀 하나 큰 거를 한 10kg 되는 거를 쌀을 하나 사요. 그리고 닭가슴살을 이렇게 몽텅이로 된 닭가슴살을 하나 삽니다. 아니면 뭐 닭 다리살이라든지 좀 저렴한 부위로 그 고기를 왕창 사요. 그럼 그게 한 쌀 빼고, 쌀은 왜냐면 10kg를 사면은 한참 먹으니까, 좀 고기만 생각하면은 대충 한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이제 50달러 정도는 스페어로 남겨놓던지, 뭐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뭔가 돈을 좀 더 써야 된다든지 그럴 때 쓰면 완전 제로죠.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근데 먹는 것도 그렇게 막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부실하게 그런 거죠. 이게 글쎄요,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원래 한번 3일 근무도 해보고 4일 근무도 해봤는데,
그렇게 했다가는 제 체력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이거 페일 하지 말고 무조건 한 번에 치는 게 돈 버는 거다. 돈 벌고 시간 벌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집안에서 지원을 받는다기보단 뭐 학비에선 도움을 받지만 그렇다고 생활비까지는 제가 지원을 받진 않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아득바득 하는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빨리 끝내는 거랑 일을 더 하는 것, 뭐가 더 중요하냐 생각했을 때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학교에 그 수업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는 게 낫다. 왜냐면 예습이랑 복습도 할 시간이 없어요. 체력이 안 돼. 일단 따라가지를 못해요, 그 수업 자체를. 그러니까 3, 4일 일할 바에는 주말 이틀 세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이걸 선택했어요. 근데도 뭐 페일을 하나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, 만약에 그 하루하루 돈 버는 거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면 아마 반 학기도 아마 못 맞췄을 거라 생각해요.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,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. 그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. 물론 사람마다 나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제가 못하는 것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,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질문 4번. 한국에서의 물리치료 면허증이 호주에서 도움이 될까요? 아니면 그냥 종이 쪼가리인가요? 제가 이거를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가 아니에요. 저는 한국에서는 생활스포츠 지도사이면서 건강운동관리사이지, 물리치료사에 대한 관련된 답변은 제가 함부로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제가 같이 공부하는 한국 형님이 한 분 계신데, 형님이 물리치료사예요, 한국에서. 근데 그 형님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, 형님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와 관련된 그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.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저보단 확실히 많이 익숙해요, 형님이. 저 같은 경우는 호주 물리치료사들은 조금 약간 운동치료 베이스가 많아요. 근데 저는 건강운동관리사고 운동재활 전공이기도 하고, 그래서 운동치료나 어떤 운동을 시켰을 때 뭐 몇 번을 하냐, 뭐 여기 타겟 지점이 어디냐,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,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.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완전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긴 한데, 물리치료 면허증이 호주에서 도움이 될까요? 돼요. 됩니다, 확실히. 만약에 석사과정, 두 가지 큰 길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미 한국에서 물리치료사인데 여기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경우, 예를 들면 석사를 공부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, 한국에서 물리치료사인데 어떤 특정 시험을 봐서 물리치료 면허 전환을 하는 경우,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두 방법 다 어쨌든 물리치료사 면허는 도움이 돼요. 면허증이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기는 조금 답변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, 물리치료를 공부했던 그 자체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질문 5번. 유학원이 원래 비용을 안 내나요? 이게 어떤 질문이었냐면, 저는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, 유학원을 방문을 하면서 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전진할 수 있는지를 상담을 받아봐라.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봐라.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드려요. 왜냐면 정보 싸움도 정보 싸움이고, 이 신경 써주는 것도 조금씩 다를 거고,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유학원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라, 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데, 제가 유학원 사람이 아니라서 엄청 이렇게 딱 그들의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명확하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의 상담을 갖고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수속을 밟았잖아요. 근데 유학원에 돈 낸 건 없어요.
왜냐면 호주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시켰을 때 커미션을 받는 제도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내 수중에서 유학 상담 비용이나 뭐 그런 게 들지 않아요. 유학 박람회 같은 데 가도 아마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. 내 손에서 돈이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. 저는 한 10년 전쯤에 캐나다 워홀 같은 거를 갔었는데 그때는 유학 수속 비용을 냈어요. 그 어떤 코업 비자로 갔었거든요. 캐나다 갔을 때. 근데 그 여러 이것저것 뭐 홈스테이든 뭐든 이거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냈어요. 비자 비용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냈어요. 그래서 저도 사실 호주 거 이거 알아보면서는 유학 비용 그 상담 비용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진짜 안 받더라고요. 이제 커미션으로 들어오는구나 를 알게 됐죠. 아무튼 유학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게 돈이 안 들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돈이 안 들, 물론 그것도 뭐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들이 가진 정보,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는지,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저런 이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그 유학원을 선택하고 같이 나의 이 진로를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라는 답변을 좀 남겨보겠습니다.